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또 채소를 즐겨 먹는 사람은 내 몸을 너무 사랑하고 신경 쓰는 사람, 관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다 맞는 말이죠. 과일하고 채소의 신선한 맛도 매력적이지만 사실 그 정제 탄수화물의 달콤한 맛과 식욕을 폭발하게 하는 기름 맛은 사실 거의 마성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 입맛을 당기니까요. 달콤한 탄수화물, 기름 맛보다 채소하고 과일의 신선한 본연의 맛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 난 원래 채소나 과일이 더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복 받으셨어요. 축하드려요. 감축합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끼니 때마다 챙겨 먹는 샐러드, 과일, 잡곡밥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데 혹시 채소, 과일, 잡곡밥 먹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몸은 자꾸 난 이런 거 챙겨 먹었는데 몸이 잘 붓는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부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채소, 과일, 잡곡이 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채소, 과일, 이 잡곡이 내 몸에 독이 되는 체질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채소가 독이 될 수도 있는 분들, 절대 많이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장 질환이 있거나 기능이 약해지신 분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라든지 전해질을 적정 상태로 잘 유지하고 또 불필요한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이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할 때 만성 신부전 등의 신장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령화라든지 비만에 따른 당뇨, 고혈압의 합병증 등으로 신부전증이 만성 신부전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은 식단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죠. 먹는 게 내 몸이니까. 그리고 신장 역시 식단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는 식단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과다하게 쌓이는 요독증이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이 부족한 식사가 계속될 경우에는 영양불량으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음식을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분들은 채소를 많이 드시라는 권고를 의사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채소에 풍부한 칼륨이 고혈압과 당뇨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또 혈관에 무리를 주는 나트륨 배출은 돕고, 칼륨 성분을 많이 먹게 되면 혈압을 적절하게 유지하게 함으로써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또 근육 생성, 이런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중요한 성분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소개시켜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 칼륨 하게 되면 채소, 과일에 풍부하고 특히 근대, 시금치, 상추 이런 푸른 이파리 가진 채소에 풍부하게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요리법으로 채소를 많이 먹는 그런 편이지만 칼륨의 하루 충분 섭취량인 3,500mg의 85%만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게 독이 될 수 있는 게,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이 칼륨을 과다하게 섭취되게 되면 칼륨 배설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게 됩니다. 칼륨의 수치가 갑작스럽게 높아지잖아요. 그럼 근육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부정맥 같은 이런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채소와 과일에 풍부한 영양소까지 다 제한할 수는 없죠. 칼륨을 안 먹겠다고 채소와 과일에 다양하고 풍부한 영양소를 포기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칼륨을 최소화하는 그런 조리법을 잘 선택해서 조리 과정에서 최대한 그 칼륨을 제거하고 드시면 좋습니다. 잎채소는 어떻게 하냐면 끓는 물에 살짝 데치기만 해도 칼륨의 50% 정도가 제거가 됩니다. 또 단단한 채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얇게 편 썰어 가지고 물에 2시간 정도 담가 두신 다음에 조리하시면 칼륨을 충분히 제거하시고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질환이 있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 그리고 어린이입니다. 아니, 어린이한테 채소나 과일을 골고루 많이 먹여야지 튼튼해지지 무슨 소리예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입니다. 충분히 먹이시되 너무 많이 먹이지는 말라는 겁니다. 바로 채소하고 과일의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에 그래요. 이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배출되는 난소화성 물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얘가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지 않고 우리 체내의 노폐물들이 얘네들 차근차근 해갖고 바깥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또 고지혈증 있는 분들, 변비 예방을 위해서 채소하고 과일을
일부러 챙겨 드시기도 하고 아예 식이섬유가 첨가된 보조제라든지 식품으로 드시기도 합니다. 변비가 있는 어린이에게 이 식이섬유를 먹이는 엄마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어린이들이 유해물질만 흡착해 하는 게 아니에요. 철분, 칼슘, 우리 몸에 좋은 미네랄까지도 이 식이섬유가 확 흡착해가지고 배출해 버리기 때문에 이 점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에 식이섬유가 위에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식사량이 줄어들겠죠. 이로 인해서 영양 섭취에 약간 불균형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또 과민성 증후군 같은 이런 장 질환이 있다든지 또 소화가 체질적으로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장 환경 좀 내가 개선해 보겠다고 식이섬유를 일부러 막 챙겨 드시기도 하는데 이런 식이섬유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좋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식이섬유가 대장에서 가스를 생성하면서 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증상들이 더 악화되셨던 경험들 있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식이섬유 섭취량이 50g을 초과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권장하는 식이섬유 일일 섭취량은 성인 남성은 하루에 한 25g, 성인 여성은 20g, 또 5살 이하의 어린이는 10g에서 한 15g 정도, 또 가공식품이나 보조제 따로 챙겨 드시지 마시고 자연식품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게 좋겠죠. 아이들이 즐겨 마시는 그 주스 있잖아요. 여기에도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챙겨주시기보다는 변을 무르게 하는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채소가 독이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채소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시겠죠? 채소하고 과일, 잡곡은 우리가 건강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식단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삼시세끼 잡곡밥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시래기라든지 나물 반찬 한 가지면 식이섬유는 충분하고요. 또 녹색잎 채소, 샐러드까지 곁들인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장에 무리가 된다면 또 소화에 체질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만큼만 제대로 조리해서 드시라는 그런 취지로 오늘 영상 찍어봅니다. 저도 채소하고 과일 사랑 가득한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안 하실 거야.